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일장에서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들어올렸다면 오늘은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연휴를 앞둔 관망심리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증권과 그리고 원전주, 남북 경협주까지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전일 미증시 급락에 대비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설 연휴 이후의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설 연휴 이후 대박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 GPT 송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전 전략으로 이틀 만에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20% 그리고 성광밴드 7% 이렇게 투트랙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설 이후에 상승할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벌써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설 이후에 좀 큰 상승세를 기대했던 종목인데 오늘 벌써 7%나 한번 떠버렸거든요. 근데 성광밴드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이 성광밴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2월달 우리의 주력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를 처음 보셨거나 혹은 성광밴드를 매수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 2월 그 설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매수 도와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M밴드 입장하여서 딱 대기하셨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저와 함께 성광밴드 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 소통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설 연휴 이후에 대박날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급락 우려에도 비교적 잘 버티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이 13일이죠. 13일의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 미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좀 많이 쫄았었거든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영향으로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증시가 강합니다. 정말 증시가 강해서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고, 자, 우리 예탁금이요.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자, 아직도 100조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면은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금액이 100조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공포의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게 미국 증시 S&P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면 우리나라는 상승인데 미국은 하락이거든요. 반대예요. 자,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등등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라던가 아마존도 있고 구글 다 빨간불이었었어요. 자, 이게 이제 AI 관련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자, 월마트라던가 뭐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AI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반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자, 저번처럼 또 비슷한 흐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게 은행주거든요. 자, 미국에서 은행주들도 빠졌어요. 은행주들은 보통 이런 시장 분위기면은 올라가는데 자, 얘네들까지 빠졌었단 말이죠, 어제. 그래서 자, 우리 시장이 정말 저는 걱정이 됐었던 게
자, 이 AI 버블론에서 잠식론으로 시장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AI 버블론은 뭐죠, 여러분들? 자, AI는 결국에 터질 거다.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AI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매출 이익 구조가 아직은 없어서 이 AI는 결국에 거품이다. 거품이기 때문에 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1월 달, 12월 달,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였었죠. 근데 이게 잠식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잠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AI가 워낙 완벽해서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거다. 그래서 AI한테 잠식을 당하게 되면은 자,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증시에 현재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게 이 잠식론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오늘 좀 쫄았던 이유가 이게 단순히 AI 소프트웨어가 끝이 아니고 은행주까지 번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I가 이제 모든 것들을 대처를 한다. 노동도 대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 세무사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세무사도 AI로 대체가 되고요. 자, 회계도 마찬가지죠. 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 AI로 대체가 되면은 자, 세무사라는 직업이 필요가 없어지고 뭐 회계사라는 직업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은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산을 AI가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게 어제 이 스토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증시가 정말 이 설 연휴,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증시 정말 강하다라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박스권 흐름에서 어제 돌파가 나왔던 자리였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옛날 같으면 코스피도 크게 밀렸어야 돼요. 코스피도 크게 밀렸어야 되고 자, 반대로 코스닥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추세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인데 자,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이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던 자리였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자, 과거부터 주식을 했던 분들은 아는 얘기가 있죠.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 폐렴에 걸린다. 폐렴에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나스닥이 한 2%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 배에 가는 4%, 5%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나스닥 지수가 2%나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 고점에서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버텨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버텨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자, 다음 주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정말 시장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자, 이런 악재가 나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는요.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했던 섹터 원전인데요.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둘째 주에 반드시 봐야 되는 예상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이 내러티브에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근데 오늘이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SMR이라고 하면 이제 소형 원전인데요. 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원전 기업에 대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세를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원전은 AI 전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원전이라는 산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자, 우리나라 한미가 원전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뭐 해외에서도 이미 알아주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자, 해외 원전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 첫 영업이익이 이제 15조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올해 26년도 실적도 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호황이고 이러한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서사가 있는 섹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잡았던 또 최근에 잡았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엠밴드 입장하시면은 자, 오늘 방송 끝나고 이런 식으로 히든주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1만 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66%나 상승 시세를 가져갔었는데 자, 보성 파워텍 못 잡은 분들 다음 히든주는 꼭 잡자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이죠. 자, 이틀 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이거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신고가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월 11일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밤 11시 17분. 자, 방송 끝나고 제가 1시간 있다가 엠밴드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주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신고가를 향한 완벽한 변곡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 타점을 잡았었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자, 변곡점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돌파하고 자, 지지를 받았었다.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운 자리라서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자, 수요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목요일 저와 함께 이 성강밴드 매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7%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저항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앞에 이제 남은 거는 작년 9월 11일 52주 신고가였던 이 38,8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9월 11일 고점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종목, 자, 이 파란 색깔 보이죠, 이거? 매물대 차트입니다. 자, 이 종목의 연봉인데요. 성강밴드의 연봉인데, 자, 보세요.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위에 매물이 없고,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작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과거에 있던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들을 자, 다 흡수를 해버렸다. 그리고 성강밴드 2월달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탑승 기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강밴드 없으신 분들, 내가 원전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안 갖고 있다. 혹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성강밴드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성강밴드 저와 함께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강밴드 다음으로 또 대폭발, 원전 대폭발 2. 자, 두 번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닥이에요. 아직도 바닥이다. 바닥인 이유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의 변곡점은 여기라는 건데 자, 변곡점이라는 거는 자, 이 종목이 저항을 받았고 돌파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하니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을 하니까 위로 못 올라오고 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바닥을 기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 변곡점을 두 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3세판이라는 거 있죠. 3세판. 자, 3세판. 자, 두 번 돌파를 했으니 자, 이번에 나오는 상승 돌파 시에는 변곡점 돌파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의 상승 시세를 보러 가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MR이 AI에서 필수적이다.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2015년 당시에는 AI도 없었고요. SMR도 없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모멘텀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러 가는 시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저와 함께 매수하실 분들 빠르게 엠밴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 뭐 오늘 위성주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로봇주가 올라갔다. 그래서 뭐 과거에 얘기했던 로봇주 막 12개 다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순환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로봇이면 로봇, 원전이면 원전, ESS면 ESS, 반도체면 반도체, 자, 위성이면 위성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시장 순환에 맞춰서 저는 자리에서 딱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런 종목들 크게 상승하는데 목표가가 보통은 다들 신고가를 보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매수해서 이번에
설 연휴 이후에 돈은 쓰고 오시면 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 돈 벌어 가실 분들 빠르게 M밴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M밴드에 입장하신 분들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고가 정말 행진을 하게 되면은 100%, 200% 가는 수익률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이 계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수익을 만들어 봐야지만이 제대로 복리 효과 누린다 말씀드리면서 자, 최대 1만 3천 명이 함께하고 있는 M밴드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설 연휴 이후 대박날 종목 히든주로 원전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변곡점을 2번 터치한 이후에 또 과거의 대시세를 다시 한번 재현해낼 수 있다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연휴 이후 수직 상승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신고가 갈 종목들만 잡아주시면서 한 달 안에 무려 8종목이나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무려 100%에서 300%까지 세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MR 특별법 통과송에 오늘 이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원전주들도 빠르게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먼저 지난 수요일 잡아주신 성광밴드 오늘 7%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부분에서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현재 66%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안에 내 계좌를 완전하게 뒤바꿔보고 싶다 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소통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내 계좌를 완전하게 바꿔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설 연휴 이후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2월 둘째 주에도 제가 이제 전략을 한번 짜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 그러면 이 설 연휴 이후에 증시를 한번 예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예상.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잠시 후에 밤 11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거 물가지수죠. 물가예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은 자, 유동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돈. 결국에 돈이 있어야 되죠. 시장에. 자, 그러면 유동성. 그러면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풀린다라는 게 뭐 다들 웬만한 분들은 이제는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봐야지만이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주 또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또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 지표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특히 이 연방준비제도 그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좀 잡힌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해서 시장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그래서 만약에 잘 나왔어요. 시장이 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깐부 치킨 엔비디아. 자, 2월 25일에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지난해 연간 실적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젠슨왕 형님께서 자, 이 AI에 대한 악재를 해소를 시켜주는 이 2월 25일 이 날도 정말 중요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시점까지 자, 지금의 이 순환매 장세. 자, 하루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순환이 돌아요. 그래서 이 순환매 장세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직은 2월 달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도 근데 우리 증시는요, 이 폭발적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K 증시이고, 자, 그만큼 자,
세계에서 유명한 뭐 헤지 펀드라던가 이런 투자 은행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이거 슬슬 한국 증시 우리 매수해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데서는 우리 K 증시를 제2의 실버라고 얘기했어요. 실버. 자,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K 증시를 자, 은에 비유한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 지금 현재 시중에 풀린 돈만 해도 4,08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설 앞두고 뭐 18.4조 규모의 또 숨은 돈들이 또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만큼은 현재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폭발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왜? 우리는 설 연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도 마찬가지로, 2월 셋째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갑니다. 자, 다음 주 연휴 이후 2거래일 남았어요. 자, 목금 또 있어요. 목금. 자, 이 목금 동안 시장이 뭐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다. 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 AI 공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요. 결국엔 또 투트랙이다. 자, 소액이라도. 자,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들고 수익을 보고 있어요. 야, 그거 팔 필요 없어요. 안 팔아도 돼요. 삼성전자는 안 팔아도 된다. 다만 소액이라도 단기 테마, 이 순환매 장세에서 단기 테마 공략을 해야지만이 개별주로 여러분들이 지수 상승 대비해서 더 큰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주도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던가 반도체 이런 주도 섹터 눌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자, 용기 있게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요 투트랙 전략은 자, 2월 셋째 주도 계속해서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성강밴드처럼 히든주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신고가를 바라보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지만은 자, 단타 공략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 선희 시스템이 35%, 그린강화 12%, 하나솔루션 27%나 우리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고요. 자, 화요일 마찬가지로 현대 ADM은 오늘도 상한가 같죠. 자, 단기, 초단기 130%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이라던가 YC 같은 종목들도 잡아서 자, 매일매일 지금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전산업이 36%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지금 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전이죠. 자, 그러면 투트랙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강밴드 같은 안전한 신고가 바라보는 종목 우리가 또 눌렸을 때는 매수를 해가고 자,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자, 우리 대북주 좀 봐야 된다. 남북 경협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12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12일 단기적으로 대박 날 수 있는 종목 후보로 좋은 사람들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들어갔을 때 이런 종목들로 단기 수익 내서 자, 좋은 삼촌이 돼보자. 세뱃돈 챙겨주는 좋은 삼촌이 돼보자라고까지 제가 얘기했던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자, 어디였냐? 이 박스 여기를 돌파를 못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이렇게 딱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 급락이 나왔던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 수 있고 자, 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자, 2,5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갔죠. 음봉의 고점, 긴 장대 음봉의 고점까지 오늘 딱 찍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단기 테마주들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매도 타점들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 하루 만에 20% 폭등했어요. 그래서 엠밴드 계신 분들은 자, 세뱃돈 벌어갔다. 세뱃돈 벌어갔습니다. 그러면 엠밴드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연휴 때 돈을 쓰지 않습니까? 돈 쓴 거 다시 한번 채워 놓아야 되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이틀 동안 또 이런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 연휴 때 돈 쓰고 나서 저희와 함께 이틀 또 돈 한번 메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요. 엠밴드 들어오시게 되면은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려요. 자, 테마주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종목이 왜 이 테마에 남북 경협 테마에 묶여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자,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3일 오늘이죠. 자, 다음 주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 재건 테마입니다. 재건 테마. 자, 결국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종전으로 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미국이 이 안전 보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너네들을 지켜주는 우리 안전 보장을 철회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언제? 5월 안에 종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번 2월달에 자,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재건과 관련된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 SY 스틸텍입니다. 이 종목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좋은 사람들이랑 비슷하다. 자, 돌파 나오고 계속해서 돌파 나온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튀어준다라고 하면은 25년 8월 고점까지 50% 정도는 우리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수익 내볼 수 있는 섹터가 또 재건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종목들 저와 함께 잡아보실 분들 빠르게 엠밴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알려드리는데 제가 서진 시스템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자, 이 종목이 장전에 42,000원을 넘어가는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자, 이 상승 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죠. 근데 특히 이날 2월 4일 날 42,8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밀렸죠. 자, 무슨 말이죠? 자, 아는 사람들은 이 종목 고점에서 다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42,000원에서 주력주였던 이 서진 시스템을 자, 반 매도를 하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자, 보니까 이날 2월 4일에 개인 투자자들만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시장이 아무리 상승장이고 이 서진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특히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을 저희한테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 저는 결국에는 폭등 장세로 간다. 시장 폭등 장세로 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폭등 장세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엠밴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폭등 장세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단기 테마를 짧게 공략하거나 또는 주도 섹터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 투트랙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단타주로 잡아주셨던 좋은 사람들이 매수 하루 만에 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단타 후보주로 또 재건 쪽 SY 스틸텍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또 수익을 극대화하실 때까지 목표가 또 AS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당일 공략주 또 종가 공략주 등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린광학 또 YC, 코데즈 컴바인, 컨택, 한전산업,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10%에서 30%까지의 상승률 기록을 한 만큼 내 계좌의 회전율을 끌어올리면서 빠르게 수익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폭등 장세에서 함께 수익 끌어올려보고 싶으신 분들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 변곡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투트랙 전략에서 자, 두 번째 이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 눌리면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 이런 종목들 매수해서 신고가 가는 상승 보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도 sek터 눌리면 매수의 기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자, 눌림인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이 그 종목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빠지는 그런 종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게 결론은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변곡점. 그래서 자, 이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역사상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이어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서도 있겠지만은 자, 변곡점을 알게 되면은 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추세를 바꿔가는 그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런 상승세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이 신고가를 가는 자리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왔는데 이 신고가를 가는 자리에 이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1월 달에 우리가 잡았던 종목들 수익만큼 여러분들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 26년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제가 12월 29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마지막 날 이 주식 클래스 방송에 나와서 찝어드렸었어요. 로봇은 요거 유진 로봇 봐라, 해성 에어로보틱스 봐라, 전력주는 저 일진전기 봐라, 일진전기 저거 송진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대한전선 봐라, 대한전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위성통신 관련해서는 ESS 서진 시스템, 이것도 제가 송진 시스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인텔리안테크, RFHIC 이런 종목들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신고가 갔어요. 다 신고가를 갔다. 1월 달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텔리안테크. 자, 이 종목의 변곡점. 자, 이 종목은 자, 여기를 돌파했을 때 강하게 올라갔었다. 자, 과거에 이 자리를 또 지지를 받고 나니까 또 올라갔었다. 지지를 받고 나니까 또 올라갔었다. 지지를 받으니까 반등이 나왔었다. 여기를 뚫어버리니 내려갔다. 내려가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다가 자, 돌파를 못하던 자리를 여기가 그러면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146% 초급등으로 자, 과거의 고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점은 여기예요. 자, 그거를 훨씬 넘는 상승세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14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변곡점은 여기였던 거고요. 그래서 변곡점만 내가 안다라고 하면요. 이런 상승세 단기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죠.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탈을 하니까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올라오고. 자, 올라왔지만은 못 지켜주니까 또 내려갔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바로 돌려 세웠잖아요. 바로 돌려 세우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내려간 게 이거는 속임수구나. 다시 바로 올라와 줬구나.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지받는 걸 보면서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다. 그리고 이만큼 먹은 거예요. 70%나 상승을 하면서 초급등 랠리가 났던 종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변곡점. 이거 뭐 차트 그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자, 변곡점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뉴로메카 마찬가지입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자, 돌파를 했던 자리. 지지를 받으면은 괜찮은데 이탈을 하니까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올라오려고 해도 못 올라온다. 자,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뭐야? 계속해서 지지를 받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지지 받았잖아요.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로메카가 이렇게 갔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이제. 이 변곡점이 안 보여요. 330%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박 수익이 우리는 1월 달에 M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1월 달에 일단
4배 먹고 시작했어요. 4배 먹고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이 생겨야지만이 내 계좌가 빨개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몇 개 편성을 하고 있으시면 계좌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시장이 무서울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왜? 나 계속 손실 나고 있으니까. 이거 들어갔다가 또 손실 날까 봐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자, 용기가 생겨서 매수를 해야 될 때 확실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내 계좌를 만들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그 계좌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 변곡점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2월 달 이제 설 이후에 우리 변곡점이 나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자, 잠시만. 차트 전에 한번 종목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는 자, 2차전지 종목이죠. 그래서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희귀강물, 특히 히토류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놓여 있는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2차전지에도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원자재죠. 그래서 이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포스코 쪽에서. 그래서 2차전지와 이 히토류 두 개가 엮인 테마다. 그래서 이 원자재 밸류 체인의 중심이고요. 자, 외국에서도 원자재 관련해서는 픽1으로 뽑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밸류 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부각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이제 변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변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여기서 돌파를 하니까 자, 76만 4천 원. 2차전지 버블 당시에 7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지지받았었죠. 이탈하니까 못 올라오죠. 빠졌다. 자, 저점을 만들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종목이 계속해서 박스를 그리다가 자, 이번에 두 번 찍고 나서 돌파가 이제 나오면은 자, 얘는 단기 50만 원 정도는 가는 종목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매수하면 한 3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분기면 뭐예요? 1월, 2월, 3월. 자, 2월, 3월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 한 달 안에 6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 자, 2배는 먹을 수 있다. 2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그냥 종목명만 가지고 가서 알아서 매수하고 알아서 매도하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대응을 엠밴드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이죠. 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26년도에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실제로 우리가 30%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자사주를 1.5조 소각을 했고, 그리고 배당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하는 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이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 그리고 실적도 역대 최고 달성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은 큰 상승을 하게 된다. 자, 이 종목의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걸렸던 자리 돌파하고 밟았어요. 이탈 안 하고 올라타니까 그냥 34만 4천 원까지 그냥 단숨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깨니까 또 바닥이에요. 자, 한번 찔렀는데도 또 떨어지니까 바닥. 계속 박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었었는데 얘가 변했다고요. 이번에 올라탔다고요. 이렇게 올라탔다. 그래서 자, 다다음 주 이러한 장대 양봉이 뽑힐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 뭐 우리가 2달, 3개월, 뭐 반년 지난 종목들 갖고 와가지고 막 파묘해가지고 막
묘 파듯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종목들 한 달 안에 승부 보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폭발 히든주 마찬가지죠. 2015년도에 강한 상승을 했던 종목.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올라타니까 갔습니다. 자, 지지를 받다가 떨어지니까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바닥을 기었던 셀트리온이랑도 위치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찌르고 두 번 찔렀다. 자, 세 번째는 넘어가야죠. 세 번째는 넘어가면서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원전주고요.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그래서 이 종목 저와 함께 매수하실 분들 빠르게 엠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기본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엠밴드 입장하셔서 오늘 밤에 제가 이런 식으로 엠밴드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여서 매수 준비, 다음 주 매수 준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곡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신고가까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곡점에 놓여 있는 종목들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또 큰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 146% 상승하면서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서진 시스템도 70% 그리고 뉴로메카는 무려 33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신고가 후보주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매수 타점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 소통방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후보주 또 한 달 안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으로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단기적으로 30%, 한 달 안에는 100%까지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은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실린 가운데 다음 주 장대 양봉이 기대되는 상황인데다 단기적으로는 40%,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고가까지 도 가능성 열려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나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하시고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내 계좌의 종목들 세 자릿수대 수익까지 끌어올려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후보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자,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덕분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 수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변곡점 신고가 후보 해성 DS 다시 한번 공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리드 프레임 공급을 하는 반도체 부품주인데 자,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됩니다.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 D램이 많이 팔린다. 자, 리드 프레임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년도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은 자, 매출액이 23%, 영업이익이 120%. 자,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 23년도 호황 국면을 회복하고 그리고 추가 성장, 자, 반도체 모멘텀으로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져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의 변곡점은 이러합니다. 자, 과거의 저항을 막고 돌파를 했던 자리. 여기가 그럼 이 종목의 처음에 신고가를 썼던 자리였던 거죠. 자,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다시 올라오니까 신고가를 다시 썼었어요. 올라올 때마다 신고가를 씁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 그 후에 빠졌다. 빠지고 쭉 바닥을 만들고 자, 보세요. 이번에 올라왔다. 이번에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다. 무슨 말이죠?
신고가를 썼다. 올라오면 신고가를 썼고 올라오면 신고가를 썼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그럼 이번에도 신고가를 쓰러 가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저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종목 자,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가 대응 받으실 분들 빠르게 엠밴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요. 자, 이 자리 75,000원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자, 84,000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자, 역사상 신고가를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CMTX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1월 달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 고객사가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 고객사입니다. 자, 저번에 1월 달에는 TSMC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CMTX 글로벌 매출은 작년보다 80% 이상 증가할 전망인데 그 이유가 마이크론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일본의 키옥시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마이크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를 자, 엔비디아는 못 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일본의 키옥시아 이 친구도 기가 막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의 낸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의 엄청난 물량들을 공급하게 되는 이 CMTX는 자, 숨겨진 보석이다. 숨겨진 반도체의 보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브리핑 및 대응은 제가 또 도와드릴 건데 엠밴드 입장하시면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자, 이때 제가 이 과거에 이 갭 매꾸로 한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갭을 메꿨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갭을 메꾸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2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신규 상장주의 변곡점은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했던 그날의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 154,000원을 돌파를 이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목전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요. 자, 상장날 고가를 돌파하는 시작 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CMTX 이 종목 되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와 함께 매수하실 분들 빠르게 엠밴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원전 히든주. 자, 제2의 성강 밴드가 될 수 있는 종목. 자, 원전은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주가가 왜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느리게 가느냐. 자, 이 원전 밸류체인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 쪽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승부주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원전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종목 꼭 매수하셔서 큰 수익 2월 달에도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고가 후보주로 세 종목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해성 DS 펀더멘탈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데다 단계적으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MTX는 이미 수익을 한 번 달성했던 종목인데요.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히든주는 급등 출발 지점에 놓여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 찍고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